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마무리는 요 팁으로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별 거래처명과 금액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하도록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받을어음, 지급어음, 어음 관련된 계정 과목과 차입금은 그 계정 과목 탭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야 입력할 수 있다는 거 조금 전에 받을어음 해보면서 여러분 경험하셨죠. 오른쪽이 깜깜하니까 이거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 오른쪽이 깜깜한 것은 그 계정 과목 더블 클릭하면 열린다. 거기다 입력하고서 닫기 누르면 그 전 화면으로 돌아온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마친 것이 기초정보 관리를 다 마친 거네요. 기초정보 관리는 FAT 1급에서 출제가 됩니다. TAT 2급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FAT 1급에서 10점, 10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 나올 거예요. 세 문제. 3점, 3점, 4점. 3점, 3점, 4점. 그래서 10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러분 실기가 말입니다. 이론이 30점이고 실기가 70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점은 여기서 나오니까 나머지 60점은 어디서 나와요? 이거 빼고 여기서 나온다 보면 돼요. 60점. 나머지 60점인데 그 60점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겁니다. 60점의 대부분이 뭐 아까 쭉 여러 가지 메뉴가 있었지만 거기에 절반 이상은 다 전표 입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전표 입력이 뭐냐? 분계였습니다. 분계.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회계후 순환 과정에서 제가 분계를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전표 입력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전표 입력만 하는 거예요. 물론 전표 입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표 입력을 해야 이런 장부가 만들어지고 결산도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전표 입력 없이 부가세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전표 입력을 해야 부가세 신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이 아주 핵심이다. 전표 입력은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은 전표 입력이 되겠는데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165페이지를 보니까 여러분 이론했을 때 공부했던 거 다시 여기에 살짝 정리를 해놨는데요.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상 거래가 인식되면은 바로 전표 입력해야 돼요. 분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상 거래는 어떤 것이 회계상 거래냐? 이것이 회계상 거래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나 감소 아니면 수익이나 비용의 발생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거는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 회계상 거래는 전표 입력해야 돼요. 네, 뭐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 이거 뭐 비교해놨는데 여러분이 하여튼 결론은 이거예요. 예.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건 회계상 거래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이건 뭐 자산, 부채, 자본이나 수익, 비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그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무부 직원 신입사원을 연봉 4천만 원으로 약정하고 채용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거래가 있었다고 봅시다. 그것은 자
총무부 직원 1명을 연봉 4천만 원으로 채용을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면 채용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것은 없어요.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계할 때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분계가 일어난다. 절대로 자기끼리는 결합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이런 거래는 절대 없다 이거.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는 성립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성립이 돼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든지,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도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든지, 이렇게 1대1 또는 1대2가 되더라도 어쨌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연결이 되는 것이지, 차변 요소끼리 대변 요소끼리의 결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이 거래의 8요소. 여러분들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거래의 8요소 강조해 드렸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 차변 요소 4가지와 대변 요소 4가지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올바르게 분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분계했는데도 이거 검증을 못 해요. 이걸로 검증을 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분계한 것이 차변 요소에는 뭐지? 대변에 내가 입력한 건 뭐지? 이걸 검증해 보시라고. 분계해 놓고, 즉 전표 작성해 놓고. 그랬을 때 이 성립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야 돼요. 아셨죠? 이거 아주 중요한 자가검증 기능입니다. 거래의 8요소 반드시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을 할 텐데요. 일반 전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과 왜 메인 매출 전표로 나눴느냐? 일반 전표 입력은요, 이렇게 써 놓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한 전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없는 전표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한 거래, 관계없는 거래 이런 뜻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회계에서 거래인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이 발생하면 증빙 서류를 보고 전산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서 전표를 작성하는 것이 이게 분계예요. 전표의 작성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루어지며 입력된 자료는 전표, 분계장, 총계정원장 등 장부와 관련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회계 프로그램 운용에서 전표 작성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분계가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전표 작성이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표를 작성할 때요,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날짜별로 1번, 2번 자동으로 부여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분계할 때처럼 무슨 계정 과목으로 분계할 건지 계정 과목을 우리가 정해야 되죠. 그리고 금액도 입력을 합니다. 전표를 삭제할 때는요, 저 위에 있는 휴지통, 여러분 프로그램의 상단에 여기 삭제, 휴지통, 전표 삭제할 때도 이 휴지통을 씁니다. 전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순서, 일자별, 계정 코드별 정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뭐 시험 준비하면서 정렬까지 해가면서 시험 준비할 것은 없어요. 그냥 입력한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에는 3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출금 1번, 구분란에다 1번 하면 출금 전표 작성하겠다는 뜻이에요. 또 입금 2번, 구분란에다 2번 입력하면 입금 전표
작성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데없이 출금전표, 입금전표가 뭐냐? 우리가 분계할 때는 차변, 대변 이렇게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는 그 차변, 대변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출금전표가 뭐냐면 현금 계정이 대변인데 그 현금이 거래 총액인 거. 현금 계정이 대변인데 거래 총액이 현금이에요. 그러면 출금전표를 쓰면은 편리해집니다. 왜냐? 대변이 현금인 것은 이미 입력이 된 거나 다름없어요. 출금 선택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입력을 차변만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일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대변은 이미 현금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일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입금, 구분란에다 2번 입력하면 입금전표를 작성하는 건데 이거는 현금이 차변에 오는 거래예요. 그런데 무조건 현금이 차변에 온다고 입금전표 쓰느냐? 거래 총액이 현금이었을 때. 거래 총액이 현금이었을 때. 그럴 때만 결과적으로 거래 총액이 현금이었을 때 출금전표, 입금전표를 사용하면 뭐가 된다? 입력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이 돈이니까 빨리 하는 방법을 택하면 좋겠죠. 예, 입력시간 줄이는 거예요. 이거. 모든 거래는 대체전표로 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입력했던 출금이나 입금을 대체전표로 작성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전표는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대체전표는 어떻게 한다? 구분란에다가 차변이면 3번, 대변 입력할 때는 4번. 그래서 대체전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2줄 이상 입력하겠죠. 한 번은 차변, 한 번은 대변. 만약에 차변 항목이 2개면 차변, 차변. 이렇게 복잡한 분계는 다 대체 분계입니다. 출금전표, 입금전표는 되게 간단한 분계예요. 간단한 분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출금전표, 입금전표 별로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부 다 차변, 대변으로 해도 오케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이런 전표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상품이 차변이고 대변이 현금이네요. 그러니까 상품을 현금으로 산 거래예요. 이런 거래는 출금전표 쓰면 편해요. 왜냐? 대변에 현금이 자동 입력됐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상품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보면은 차변이 현금이고 대변이 상품 매출이네요. 이거 보니까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이 수익이고 차변이 현금이죠. 예. 그러면 이것을 입금전표 2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대변만 입력하면 돼요. 상품 매출만. 그 다음에 대체전표는 차변이 3번, 대변이 4번이라는 거. 예. 예를 들어서 현금이 없는 거래.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이건 뭐예요? 컴퓨터 100만원짜리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되죠. 차변의 비품 10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100만원. 현금이 없죠? 그러니까 차변, 대변으로 대체전표 써야 됩니다. 두 번째, 현금이 일부 있어요. 현금이 일부. 예. 잠깐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부원장님, 이거 좀 봐요. 자, 현금이 일부 있는 거래.
자, 이 분계를 보면 차변이 비품, 대변이 현금, 미지급금이네요. 자, 아까는 컴퓨터를 전부 외상으로 샀어요. 지금은 컴퓨터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은 차변의 비품이 100만 원, 대변의 현금이 70만 원, 미지급금이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래죠. 이런 거래는 차변 대변으로 해야 되겠죠. 차변 한 줄, 대변 두 줄.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는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자동으로 분계할 때 쓰는 거고요. 수동으로 분계할 때는 이건 안 쓸 거예요. 결산 대체 분계, 나중에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 여러분이 이거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분계 같은 건 자동으로 해요. 자동 분계로. 그래서 결차 결대로 만들어집니다. 분계가. 그래서 뭐냐면은 결산 차변도 차변이고 결산 대변도 대변입니다. 결산 차변이나 차변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코드가 만들어지느냐? 결산 분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동으로 결산 분계할 때는 그냥 차변 대변 쓰고 여러분 분계 중에 자동 분계되는 게 있어요. 자동 분계되는 것은 다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차변 대신에 결산 차변, 대변 대신에 결산 대변. 이걸 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출금 전표하고 입금 전표는 어떻게 돼요?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상대 계정 과목만 입력합니다. 상대 계정 과목만. 자, 그러면 한번 신규 거래처. 자, 전표를 입력하면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고 하면은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해도 되고 여기를 입력하면서 거래처 코드란에다가 이 숫자 키패드에 있는 이 플러스 단추를 눌러서 거래처를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서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것은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계정 과목입니다.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계정 과목.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차변 대변 입력을 할 때 채권 하면은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가지급금 이런 계정 과목들입니다. 이거는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으셔라. 채무 하면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가수금 같은 계정 과목인데 사실 가지급금이라든가 가지급금은 알지만 가수금은 거래처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거래처가 확인되는 것은 다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금 관련 거래에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장기성 예금 이런 계정 과목들은 은행의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근데 거래처를 한글로 국민은행 이렇게 타자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로 거래처를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거래처 원장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텍스트는 반영이 안 돼요. 코드.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봅시다. 수행 내용 1번 해보겠습니다. 출금 전표 작성하는 걸 연습해 봅시다. 출금 전표 작성. 자,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3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영수증인지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네, 여기 미소식당에 가서 어제 야근했나요? 네, 어제가 1월 11일이라고 보고 1월 11일 날 미소식당에서 야근한 사람이 밥 5그릇이 3만 원밖에 안 하네요. 6천 원짜리. 네. 요새 6천 원짜리 밥은 좀 힘들죠. 네. 보통 뭐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으면 다 만 원. 8천 원짜리도 괜찮은 게 있긴 있어요. 8천 원 내지 만 원. 아무튼 밥 5그릇
3만 원 야근하고 밥 사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기 돈으로 내야 되나요? 회사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예. 야근하고 그거 밥 사 먹는 것을 자기 돈으로 사 먹으라면 야근할 맛이 나겠어요? 회사가 그건 정당하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의 개정 과목은요,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자, 그러면 여기다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여기 분계 한번 써볼까요?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금액은 3만원. 대변에 현금이죠. 현금 3만원. 이렇게 분계를 손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시험지에다가 분계를 쓸 시간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이제 가끔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시험 볼 때.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정답이 발표가 되면 집에 가서 채점을 꼭 해봐야 돼. 하고서 시험지에다가 분계까지 다 쓰고 또 프로그램에 전표 입력하고 그러면 떨어져요. 왜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예. 시험 볼 때는 시험지에 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제한 시간 60분이에요. 60분 안에 우리 FAT 1급은요, 이게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60분간 아주 부지런히 해야 딱 끝납니다. 진짜 실력 좋은 사람들만 시간 남아요. 예. 보통의 사람들은 겨우 끝냅니다. 거의 겨우 끝나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실력 좀 있어야 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하는 거예요. 60분간 아주 빡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싹 굴리고 바로 입력해야 돼. 예. 자, 우리는 지금 연습이에요. 그래서 종이에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거래는 출금 전표 작성하는 연습이에요. 거래 금액 총액이 현금이잖아요. 돈이 나갔죠? 그래서 출금 전표로 쓰면은 한 줄로 입력할 수 있다. 자, 이제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표 입력이라는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나 연도는 무조건 당해 연도이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됩니다. 월과 일만 입력해요. 자, 그러면 월이 1월이죠. 거기 영수증에 있는 날짜입니다. 1하고 엔터 치시고 1은 11일이죠. 11하고 엔터 치시면 10일 하면 그냥 끝이에요. 엔터는 안 쳐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방법 중에 여기다 날짜를 입력 안 하고 여기다가 쭉 입력하면서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같은 달의 전표를 한꺼번에 몰아서 입력할 때 편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1월달 전표를 한 달치껏 모아놓는다든가 아니면 한 2주, 3주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쫙 입력할 때 여기다 날짜를 쭉 입력하면서 막 입력하면 좀 빨리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위에다가 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이죠. 수험자. 예. 시험 보시는 여러분은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세요. 왜 그러느냐? 자칫하면 위에서 그냥 엔터 치고 여기다 날짜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날짜를 안 고치고 계속 입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차변 대변 분계는 맞았는데 날짜를 다 같은 날로 입력해 버렸네. 망치는 거예요. 왜냐? 전표 입력이 분계인데 날짜가 틀리면은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금액에서도 그렇습니다. 5만 원에서 아차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가지고 50만 원이 됐다? 무조건 틀립니다. 예, 이거 사람이 실수한 것 같구나 하고 이게 점수를 일부 주는 것이 없어요. 금액이나 날짜는 일치하지 않은 건 다 틀려요. 금액이나 날짜는. 그래서 날짜를 저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여기다 월일을 또박또박 넣는 걸로 연습을 매일 할 거예요. 습관을 그렇게 들이는 거예요. 영수증 보고 몇 월 며칠 여기다 아예 입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날짜가 계속 똑같이 입력하는 일은 없어요. 한 건 한 건 날짜를 넣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분에다가 아까 어떻게 입력한다고요? 밑에 여기 하단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메시지라는 게 어떤 항목에 커서가 있을 때 그 메시지가 보이면 여기 범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출금 전표를 쓰면 편리하다니까 여기 구분해서 1 하면은 출금하면서 여기 대변란에 이렇게 현금이라고 딱 써집니다. 여기 대변에 현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넣는 계정 과목을 여기 차변에 들어갈 계정 과목만 넣으시면 돼요. 대변은 이미 현금 처리됐어요. 자, 그러면 출금하고 나면 코드를 넣어야 되죠. 여기 코드. 이 코드가 계정 과목 코드인데 계정 과목 코드를 찾을 때는 계정 과목에서 두 글자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니까 복리를 해도 되고 후생을 해도 되고 아무잖아. 두 글자. 복리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4개가 나와요. 여기 코드란에 넣어놓고 복리를 검색했더니 4개가 나와요. 이렇게 4개. 뭐 문제가 발생했나? 아, 이상이 됐습니까? 볼까요? 10. 여기는 요거를 입력할게요. 기간을 월별 입력 요걸 눌러요. 기간 입력이 아니라 월. 지금 아까는 월 기간 입력 이걸 눌러서 다시 이걸 눌러서 해결됐죠. 날짜를 2월 11일. 2월 11일. 그렇죠. 1번 출금. 그렇죠. 복리. 아니 9번에서는 1번 그냥. 그렇죠. 그래 됐습니다. 여기다 복리. 네, 복리 치면. 그렇죠. 복리가 검색했더니 4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아무데나 위에다 놓고 엔터 치면 틀려요. 자, 여러분들 코드를 보면은요. 복리후생비가 비용인데 500번은 제조 경비로 가는 비용. 제조. 그럼 복리후생비 제조가 언제냐? 생산부 직원이 야근 식대를 지급했으면 511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이 3일패션이라는 회사는 도소매업입니다. 업종이. 생산부 직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생산부가.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절대 500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날도 FAT 1급은 제조회사가 아니라 도소매업으로 시험 나온다고 그랬죠? 500번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600번, 700번은 뭐예요? 건설회사. 도급원가, 분양원가. 쓸 일이 없어요. 건설업으로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800번 때 이게 뭐예요? 판매관리비.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가 800번 대로 시작됩니다. 800번 대 비용을 우리가 판매관리비라고 해요. 자, 811번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요. 대충 선택하면 틀린다는 거. 자, 비용은 복리후생비 비용은 코드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거래처 관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전표 입력하는 것은 시험 버전이 아니라 실무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회사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 복리후생비를 거래처별로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전표라는 건 자세히 써놓으면 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미소식당이라고 써놓으면 좋아요. 거기 영수증에 미소식당이라는 상호가 있으니까. 왜 코드란에다 안 쓰냐면 미소식당 거래처에 없을 거니까. 한번 있다면 여기다 미소. 코드란에다 미소 넣고 엔터 쳐보면 검색이 안 돼요. 예. 미소식당을 거래처까지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미소식당하고 외상거래 할 거다. 그때는 미소식당 거래처 등록 해놔야 돼요. 예. 현금 거래할 거면 거래처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엔터 치면 적요로 가죠. 자, 적요에 현금 적요에 입력한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복리후생비에 현금 적요에 있는 것들이. 2번 적요 써보세요. 2번. 그래서 거기 적요 번호에다가 2하고 엔터 치면은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적요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계정과 및 적요 등록에서 왜 적요 등록하는지 말씀드렸죠. 전표 입력할 때 좀 빠르게 입력하려고 적요를 미리 등록해 놓고 쓰는 거다. 이제 차변에다 금액 입력하면 돼요. 3만 원이니까 여러분 3만 원을 30000 입력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30 플러스 키. 이렇게 빨리 빠른 동작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된다. 자, 이제 입력 끝났습니다. 밑에 보시면 분계가 나와 있어요. 차변에 여기 지금 이게 차변입니다. 여러분 하단에 이거 보이시나요? 예. 차변에 복리후생비,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보이죠? 분계 내용은 밑에 보입니다. 전표는 한 줄로 넣었어요. 출금전표 선택하면 이게 편해요. 그런데 자, 이 화면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나는 이게 분계 내용이 안 보이는데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안 보입니다. 여기 밑에 여기 화살표 위로 된 거 누르면 분계 내용이 보이고 다시 누르면 없어져요. 화면이. 좀 보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맨 뒤에 계신 분께서 아까 화면이 좀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현상이 나올까봐 미리 알려드리겠는데요. 전표를 입력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나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그러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단에 보면 컨트롤 8,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 8이 눌러졌거나 마우스를 눌렀는데 어쩌다가 이게 눌러진 거예요. 한번 눌러놔 보세요. 기간 입력해 놓으면 날짜가 왜 이렇지? 예. 몇 월 며칠 넣어야 되는데 몇 월부터 몇 월. 이건 전표 입력하는 화면이 아니라 기간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전표를 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월별 입력 이걸 눌러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눌렀던 걸 다시 눌러놓으면 돼요. 그러면 원래로 돌아옵니다. 몇 월 며칠 이게 돌아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표 하나 입력했어요. 복리후생비 입력했습니다. 자, 2021년도에 장부 처음 하나 쓴 거예요.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어디로 갔어요? 손익계산서에 갔겠죠. 그리고 복리후생비라는 총계정 원장 전기됐겠죠.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3만 원이 감소했겠죠. 근데 복리후생비는 이제 3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현금은 3만 원이 마이너스 나 있을까요? 작년에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왔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3만 원이 아니라 작년에 현금 잔액에서 3만 원이 빠진 금액이 보일 거다.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한 전표가 어디에 들어갔는가. 우선 총계정 원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계하면 총계정 원장에 전기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총계정 원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계정 과목에서 모든 걸 보세요. 엔터 그냥 치세요. 그랬더니 현금란을 보십시다. 현금 대변에 3만 원. 근데 잔액이 왜 1277만 원이나 되죠? 작년에 1280만 원이 전기 2월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3만 원 대변에 갔으니까 잔액이 7만 원 빠져서 3만 원 빠져서 1277만 원 보입니다. 현금. 그러면 당좌예금 이런 것은 전기 2월만 있겠죠? 거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내려가 보세요.
여기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는 전기이월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수익이나 비용은 전기 것이 차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잔액 3만 원. 복리후생비 비용이 차변에서 발생하죠? 그 자체가 잔액이에요. 이게 복리후생비는 이제 3만 원부터 시작하고 현금은 작년에 2월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3만 원 줄어들었고.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봅시다. 손익계산서에 가면은 당기 순손실이 3만 원 나 있을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에 여기 결산서, 결산에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월 달로 한번 보죠. 1월 엔터. 그랬더니 1월 달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게 당기 거예요. 오른쪽은 이건 전기 겁니다. 당기에 매출액 제로, 아직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만 3만 원이 나 있네요. 그 중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 과목이 이렇게 있죠. 예, 이게 다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다른 건 다 0이고 이것만. 근데 왜 매출원가의 기초상품 재고액은 어디서 왔을까요? 작년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올해는 기초상품 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 입력한 거, 요게 여기까지 와요. 자,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수익이 없는 데다가 비용만 3만 원 발생해 있기 때문에 맨 밑에 당기 손실, 순이익이 아니라 당기 순손실 현재 3만 원 이렇게 발생해 있죠. 자, 우리가 전산회계에서는 전표만 입력하면은 결산 서류까지 다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볼 줄만 알면 돼요. 볼 줄만 알면. 전표 입력이 그래서 이 회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표 입력만 정확히 하면 뒤에 뒷수습은 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만 알면 된다. 자, 다음 전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표 역시 출금 전표 연습해봐라. 영수증이 있는데 현금 영수증이네요. 이거는 아까 거는 우리가 간이 영수증이네요. 근데 부가가치세도 있네요. 부가가치세도. 아차, 아까 선생님이 말하기를 일반 전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그랬는데,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왜 일반 전표 연습 문제로 나왔을까? 이 영수증이 무슨 영수증인지 한번 봅시다.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에다가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자, 승용차. 여러분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하실 때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부했죠. 승용차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승용차를 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승용차에 기름 넣을 때 부가가치세. 아무튼 승용차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매출전표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제받지 않으려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매입매출 전표에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 이론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영수증을 왜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가? 여러분이 공부한 부가가치세법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을 보셔라 이거예요. 거기에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거 전부 공제 못 받습니다.
CC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승용차. 그래서 이 개별 소비세가 CC, 배기량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개별 소비세법에 보면 승용차 중에서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를 개별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승용차는 1000cc 초과지만 몇 인승이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8인승까지만을 승용차로 봐요. 1000cc 초과 8인승까지. 그러니까 9인승부터는 cc에 관계없고 승용차로 안 본다 이겁니다. 모양이 승용차처럼 생겼지만 9인승은 승용차가 아닌 걸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승용차 비슷하게 생긴 그 기아에서 나오는 뭐 있죠, 그 가족들이 패밀리카라고 해서 여러 명이 타는 차. 거기에 인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인승, 뭐 7인승, 8인승, 9인승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9인승을 사면은 개별 소비세의 부담이 안 돼요. 개별 소비세 과세가 안 돼요. 9인승이 개별 소비세 면세입니다. 빠지는 거예요. 8인승, 7인승까지 이런 거는 5인승과 똑같이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승용차로 봐요. 개별 소비세법에서도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도 9인승은 승용차로 안 본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부과되는 승용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CC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분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28,000원으로 분개를 합니다. 자, 여기다 분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은 현금이죠. 28,000원. 차변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차량 유지비 28,000원.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차량 유지비 비용 발생 28,000원, 대변의 현금 28,000원은 자산 감소. 그래서 거래의 8요소에 딱 부합이 되죠. 차변 요소에 비용 발생이 있고 대변 요소에 자산 감소 있잖아요.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표일을 입력하겠습니다. 날짜가 여기 보시면 1월 12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다시 입력해요. 1월 12일. 이것도 출금으로 하면 되죠. 1번 출금. 개념 과목 코드에다가 차량이라는 두 글자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것도 이렇게 208번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건 자산이고 나머지 522, 522 쭉 있는데 822번 써야 돼요. 822 확인. 자, 거래처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다 타자 해줍시다. SK 성동 주유소 저교. 자, 밑에 저교에 유류대가 있는가 보세요. 1번 있네요. 유류비 1번 유류비 지급 저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28,000원이죠. 28 플러스 또 밑에 분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갔을까요? 차량 유지비 원장과 현금 원장에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량 유지비는 다시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 쪽에 들어갔고 지금 마이너스 단기 순손실이 아까 30,000원에다가 28,000원이 더해져 가지고 58,000원의 순손실이 나 있어요. 자, 다음은 입금전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죠. 입금전표. 이거 안 했군요. 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요거.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수행 내용이. 이게 승용차, 즉 차량 유지비 관련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관리 항목이라는 걸 우리가 개정과목에 추가했어요. 차량 유지비하고 보험료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계했던 요 분계는 회계장부에 가면 차량 유지비만 집계가 되어 있지 이게 몇 호 차량의 기름값인지 수리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차량 유지비 선택하시고 앞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할 때는요. 여러분 키보드에 자 관리 항목과 같은 추가 정보 입력할 때는 여러분 기능 키 중에 F3을 누르는 거예요. 노트북 키보드 쓰는 사람은 FN 키를 누른 상태에서 F3. 우리 일반 키보드는 그냥 F3. 예, 알아두세요. 노트북에서는 FN 키 누른 상태에서 F3. 일반 데스크탑 키보드 쓰는 분들은 그냥 F3. 그럼 밑에 이게 떠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 자, 커서가 지금 승용차 코드에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F2를 눌러보시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놓은 차량이 여기 5대면 5대가 다 보일 겁니다. 예, 우리는 한 대만 등록했죠. 아반떼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여기 구분에 와서 목록을 눌러보면 아반떼에다가 유류비인지 보험료인지 수선비인지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유류비죠. 부서는 코드입니다. 총무 분야 무슨 분야. 우리는 부서는 등록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도 이게 들어가지만 요 645에 246하나라는 승용차 장부가 따로 만들어져요. 거기에도 장부가 기록이 된다. 이게 관리 항목 추가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총계정 원장은 그 계정 과목별로 보는 거고 밑에 보시면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메뉴가 추가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차량별로 비용이 집계가 돼요. 근데 아까처럼 추가 정보 깜빡하고 저처럼 안 하고 넘어가면 여기 차량 비용 집계에서 누락되는 거죠. 그러나 계정 과목 회계 처리는 제대로 돼요.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은 제대로 만들어지지만 차량별로 집계하는 거에는 누락이 돼요. 그 F3 눌러서 추가 정보 입력하지 않으면. 예, 그러면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입금전표 연습부터 이제 좀 하겠습니다. 좀 익숙해져서 다음 시간부터 좀 빨리 할 수도 있겠어요.